야, 너 가게 빨리 안 빼? 제발 이러지 마세요. 왜 저희 가게에서 왜 이러세요? 때리지 말라고요. 쾅! 새벽 5시 세탁소 셔터문이 찢어지듯 올라갔습니다. 쇠파이프를 든 남자 셋이 안으로 들어섰어요. 앞장선 건 건물주 조용철이었습니다. 월세 석 달 밀렸지? 오늘 안 나가면 네 얼굴도 이 기계처럼 망가진다. 세탁기 뒤에 숨은 한서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쾅! 세탁기가 넘어졌어요. 물이 쏟아지고 옷가지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제발 일주일만.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빌었어요. 하지만 조용철은 깨진 액자를 발로 밟았습니다. 그 액자 속엔 서영의 부모님 사진이 있었어요. 그 모습을 골목 어둠 속에서 한 노인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 구부정한 허리. 하지만 그의 주먹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초라해 보이는 노인이 대한정유 그룹 박진우 회장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 짓밟히고 있는 그 여자가 박진우 회장의 예비 며느리라는 사실을. 왜 재벌 회장이 거지 행색으로 새벽 골목에 있었던 걸까요? 이 일은 단순한 월세 체납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엔 30년 전 지키지 못한 첫사랑과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한 남자의 결심이 숨어 있었어요.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라디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끝까지 들으시면 가슴이 먹먹해지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행복이 계신 그곳에 깃들 것입니다. 인생라디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일주일 전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대한정유 그룹 본사 68층 회장실. 박진우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67살. 평생을 이 자리를 지켜온 남자였습니다.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도련님께서 면담 요청하셨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문이 열리고 아들 민준이 들어왔어요. 33. 대한정유 이사였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 합니다. 박진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누구랑? 한서영이란 사람입니다.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탁소? 네. 고등학교 졸업했고 부모님은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쾅! 박진우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미쳤어? 고아 출신 세탁소 주인이랑 결혼? 사랑합니다. 사랑? 33년을 키웠는데 세탁소 여자? 그 여자 내 돈 보고 붙은 거야. 아닙니다. 가난한 여자가 재벌 2세 만나면 당연히 돈 생각하지. 박진우가 비서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무팀 팀장 당장 올라오라고 해. 10분 뒤 법무팀 팀장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어요. 박진우가 서류를 민준 앞에 던졌습니다. 한서영 신상조사 보고서였습니다. 나이 29세. 학력 고졸. 통장 잔고 18만 원. 월세 석 달 체납. 이게 뭡니까? 내가 만나는 여자 신상이야. 통장에 18만 원밖에 없어. 그런 여자가 재벌 2세를 3년이나 만나면서 돈 한 푼 안 받았다고 믿어? 서영이는 제게 돈 요구한 적 없습니다. 아직 안 한 거지. 결혼하면 그때부터 시작이야. 왜 그렇게 사람을 못 믿으세요? 경험 때문이야. 30년 전 나도 너처럼 순진했어. 근데 다 배신했어. 서영이는 다릅니다. 증명해봐. 일주일 줄게. 증명 못하면 헤어져. 만약 거부하면요? 경영권 승계 취소. 유산 상속 제외. 회사에서도 내보낸다. 저는 서영이를 선택합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박진우는 텅 빈 회장실에 혼자 남았어요. 그날 밤 박진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저택 서재에 들어갔어요.
오래된 책장 뒤에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어요. 박진우는 천천히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낡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윤희의 편지였습니다. 박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진우 씨께 당신 아버님이 저를 협박했어요. 떠나지 않으면 우리 가족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고. 전 겁이 나서 당신을 버렸어요. 하지만 평생 후회했어요. 부탁이 있어요. 언젠가 당신 앞에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이번엔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제가 못 받은 그 보호를 누군가에겐 꼭 해주세요. 윤희 올림. 박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희야. 박진우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내가 아버지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구나. 30년 전 자신도 아버지의 협박 때문에 윤희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들에게 똑같은 협박을 하고 있었어요. 박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번엔 달라야 해. 박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직접 확인해야겠어. 한서영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박진우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이랑 헌 신발 구해와. 노숙자처럼 보이는 걸로. 회장님, 무슨 용도십니까? 묻지 말고 구해와. 이틀 뒤 비서가 낡은 옷가지들을 가져왔습니다. 박진우는 거울 앞에 섰어요. 찢어진 작업복을 입고 허리를 구부렸습니다. 거울 속에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박진우가 중얼거렸어요. 한서영,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눈으로 확인하겠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진우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대저택을 나섰어요. 경비들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서울 외곽주택가로 가주세요. 30분을 달렸어요. 고층 빌딩이 사라지고 낡은 건물들이 나타났습니다. 좁은 골목길이 펼쳐져 있었어요. 박진우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작은 건물 1층에 손글씨 간판이 보였어요. 한서영 세탁소. 박진우는 멈춰 섰습니다. 세탁소 안이 보였어요. 한 여자가 세탁기 앞에서 빨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서영이었어요. 29살. 소박한 차림이었습니다. 박진우는 골목 구석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 노숙자 아니야? 박진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탁소를 바라봤어요. 오전 10시쯤 됐을 때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세탁소로 들어갔어요. 80대쯤 돼 보였습니다. 사장님, 이불 좀 맡기려고요. 근데 돈이 좀 부족해서요. 다음 주에 연금 나오면 드릴게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박진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다음에 주세요. 제가 먼저 해드릴게요. 정말 미안해요. 천천히 하세요. 할머니가 웃으며 나왔습니다. 박진우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돈도 안 받고 일을 해주네.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이 둘이 세탁소 앞으로 왔어요. 초등학생으로 보였습니다. 누나. 서영이 문을 열고 나왔어요. 우리 친구들 왔네. 오늘 학교 어땠어? 배고파요. 서영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라면 2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먹고 가. 감사합니다, 누나. 아이들이 세탁소 앞 계단에 앉아 라면을 먹었어요. 서영은 옆에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엄마 아빠는? 엄마는 일하러 가셨어요. 아빠는 안 계세요. 서영이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힘들지? 괜찮아요. 누나가 있잖아요. 박진우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오후가 됐어요.
그때 한 남자가 세탁소로 들어갔어요. 민준이었습니다. 박진우의 눈이 커졌어요. 서영아, 돈 좀 빌려줄까? 월세 밀렸다며? 서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 나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석 달이나 밀렸잖아. 그래도 오빠 돈 받으면 안 돼. 왜? 서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회장님이 오해하실 것 같아서. 민준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신경 쓰지 마. 아니야. 오빠 아버지가 날 싫어하시는 거 알아. 내가 오빠 돈 받으면 더 싫어하실 거야. 서영이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오빠, 나 혼자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 민준이 서영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힘이 없어서. 아니야. 오빠 잘못 없어. 박진우는 골목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 여자 정말 돈을 거절했어. 민준이 세탁소를 나갔습니다. 박진우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민준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박진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저렸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 번 봤다고 판단할 순 없어. 더 봐야 해. 박진우는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세탁소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서영이 혼자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일 또 온다. 박진우가 중얼거리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진우는 매일 같은 골목에 나타났어요. 같은 자리에 앉아서 세탁소를 지켜봤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영이 세탁소 문을 열고 나왔어요. 손에 봉투를 들고 2층 미용실로 들어갔습니다. 언니, 김밥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고마워, 서영아. 서영이 3층으로 올라갔어요. 사장님, 빨래 다 됐어요. 고마워요. 근데 돈이 좀 부족한데. 괜찮아요. 다음에 주세요. 박진우는 생각했어요. 저 여자 돈을 제대로 못 받고 있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서영이 박진우를 발견했어요. 어르신, 식사하셨어요? 아, 아직? 잠깐만 기다리세요. 서영이 도시락을 들고 나왔어요. 드세요. 박진우가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김밥과 계란말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30년 전 윤희가 만들어주던 맛이 떠올랐습니다. 오후가 됐어요. 박진우는 도시락 통을 들고 세탁소로 갔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여기 앉으세요. 밖은 추우니까. 서영이 의자를 내밀었어요. 박진우가 앉았습니다. 세탁소 안은 따뜻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박진우가 일어났어요.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어르신. 박진우가 골목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아직 확신할 순 없어. 하지만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진우는 윤희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박진우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윤희야, 저 여자가 진짜일까? 마음이 조금씩 기울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진우는 매일 세탁소에 갔어요. 서영은 박진우를 자연스럽게 대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네. 점심 드셨어요? 제가 국수 끓였는데 같이 드실래요?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탁소 뒤편 작은 공간에서 둘이 국수를 먹었습니다. 어르신, 가족은 어디 계세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다들 떠났습니다. 박진우가 작게 대답했어요. 저도요. 어릴 때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서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외로우시죠? 박진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서영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저도 외로워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랑 밥 먹는 거 좋아해요. 박진우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건물주 조용철이 세탁소로 들어왔어요. 55살,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박서영, 조용철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네, 사장님. 월세 석 달 밀렸지? 서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주 안에 꼭. 이번 주? 매번 같은 소리야. 조용철이 카운터를 주먹으로 쳤어요. 쾅! 다음 주까지 안 내면 나가. 사장님, 제발 일주일만. 일주일? 좋아. 근데 조건이 있어. 조용철이 서영에게 바짝 다가갔어요. 오늘 밤 나랑 저녁이나 먹자. 그럼 생각해 볼게. 서영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왜? 재벌 2세 남자친구 있다며? 그 남자한테 돈 받으면 되잖아. 그건, 자존심 때문에 못 받는 거야? 웃기네. 조용철이 코웃음을 쳤어요. 구석에 앉아있던 박진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까지 못 내면 짐 싸. 조용철이 나갔습니다. 서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일어나 서영에게 다가갔어요. 괜찮습니까? 네. 괜찮아요, 어르신. 서영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박진우는 그날 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용철이란 자 신상정보조사에. 회장님 누구십니까? 서영이 세탁소 건물주야. 오늘 당장. 박진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박진우는 비서에게서 보고를 받았어요. 조용철 55세. 과거 폭력 조직 출신 의혹. 세입자 강제 퇴거 전과 다수. 불법 사채업 의혹. 박진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계속해. 2층 미용실, 3층 사무실, 지하 식당. 모두 월세 문제로 강제 퇴거당했습니다. 피해자 진술 확보 가능합니다. 그 건물 매물로 나와 있나? 네. 40억에 나와 있습니다. 박진우가 말했어요. 35억에 접촉해. 오늘 안으로 계약 끝내.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오후였습니다. 박진우는 다시 세탁소 골목으로 갔어요. 평소처럼 구석에 앉았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어요. 조용철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부하 셋을 데리고 왔어요. 박서영 나와. 서영이 세탁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장님, 돈 준비했어? 아직. 며칠만 더. 며칠? 매일 며칠이야. 조용철이 서영의 팔을 붙잡았어요. 오늘 밤 나랑 같이 가. 그럼 한 달 더 봐줄게. 놓아주세요. 서영이 팔을 빼려 했지만 조용철이 더 세게 잡았습니다. 왜? 재벌 아들이랑은 자면서 나는 싫어? 그건 다 똑같아. 돈 있는 놈 찾아다니는 거. 조용철이 서영을 끌어당겼어요. 그때 박진우가 일어났습니다. 놓으시오. 조용철이 박진우를 봤어요. 뭐야, 이거지 영감? 그 손 놓으라고 했소. 닥쳐, 영감. 상관마. 조용철의 부하 하나가 박진우를 밀쳤어요. 박진우가 비틀거렸습니다. 어르신. 서영이 소리쳤어요. 조용철이 서영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서영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박진우의 눈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 자식이. 박진우가 조용철에게 달려들려 했어요. 하지만 부하 둘이 박진우를 붙잡았습니다. 영감, 가만 안 있으면 너도 다쳐. 부하 하나가 박진우의 배를 주먹으로 쳤어요. 퍽!
박진우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어르신, 서영이 기어가서 박진우를 부축했어요. 조용철이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일주일, 딱 일주일만 더 준다. 못 내면 둘 다 나가. 조용철이 부하들을 데리고 갔어요.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영이 박진우를 부축해서 세탁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박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떨리는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조용철, 내가 반드시. 그날 밤 박진우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약 어떻게 됐어? 조용철이 35억에 동의했습니다. 내일 오전 계약 체결 예정입니다. 좋아. 법무팀 전원 대기시켜. 내일부터 전쟁이다. 다음 날 새벽 5시였습니다. 조용철이 부하 셋을 데리고 세탁소로 왔어요.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습니다. 쾅! 셔터문을 박살냈어요. 박서영 나와. 서영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사장님 제발. 제발은 무슨. 일주일 줬잖아. 조용철이 서영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으악! 쾅! 세탁기가 쓰러졌습니다. 물이 쏟아지고 옷가지가 흩어졌어요. 조용철이 벽에 걸린 액자를 발견했어요. 서영 부모님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건 안 돼요. 쾅! 액자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엄마, 아빠. 서영이 무릎 꿇고 울었어요. 조용철이 깨진 액자를 발로 밟았습니다. 오늘 정오까지 나가. 조용철이 나갔어요. 서영은 깨진 액자를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골목 어둠 속에서 박진우가 지켜봤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박진우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계약 완료됐나? 네. 등기 이전까지 끝났습니다. 좋아. 법무팀 전원 지금 당장 그 건물로 보내. 경찰도 불러. 그리고 내 정장 가져와. 1시간 안에. 박진우가 전화를 끊었어요. 조금만 기다려라. 1시간 후. 검은색 세단 5대가 골목에 멈췄어요. 정장 입은 남자들이 20명 내렸습니다. 박진우는 정장을 입었어요. 낡은 작업복을 벗고 감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허리를 폈어요. 대한정유그룹 박진우 회장이 돌아왔습니다. 가자. 박진우가 세탁소를 향해 걸었어요. 구두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또각또각또각. 조용철이 세탁소 앞에 있었어요. 뭐야, 저것들. 조용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박진우가 조용철 앞에 섰습니다. 너 그 거지 영감? 박진우가 차갑게 웃었어요. 아니, 난 대한정유그룹 회장 박진우다. 조용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조용철이 뒤로 물러섰어요. 박진우 회장? 그래. 박진우가 서류를 조용철 앞에 던졌습니다. 이 건물 어젯밤에 내가 샀다. 35억에. 조용철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건물주가 박진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넌 이제 무단 침입자야. 법무팀장이 나섰습니다. 조용철 씨 폭행, 협박, 재물손괴, 성희롱 혐의로 고소 접수 완료. 경찰이 10분 내로 도착합니다. 조용철이 바닥에 무릎 꿇었어요. 회장님 제발. 박진우가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내 며느리한테 빌어. 조용철이 서영에게 기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영은 대답하지 않고 돌아섰어요. 끌어내. 경호원들이 조용철을 끌고 나갔습니다.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진우가 서영에게 다가갔어요. 며느님. 서영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를 시험하셨던 거죠? 박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시험한 게 아니라
제 과거를 변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박진우가 윤희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협박에 굴복했고 그 사람은 평생 혼자 살다 떠났어요. 박진우가 무릎 꿇었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를 시험했던 겁니다. 서영이 박진우를 일으켜 세웠어요. 지켜달라고 한 적 없어요. 옆에 서주신다면 충분해요. 박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달려왔어요. 서영아. 민준이 서영을 안았습니다. 박진우가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이번엔 내가 지켰다. 윤희야.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세탁소 앞 작은 마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늘은 민준과 서영의 결혼식이었어요. 하객은 동네 할머니들, 아이들, 이웃들이었습니다. 박진우가 주례를 맡았어요. 신부는 제게 가르침을 준 사람입니다. 진짜 부자가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박진우가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통장 잔고는 18만 원이었지만 이 동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당신이 있었어요. 그게 진짜 재산이라는 걸 가르쳐 줬습니다. 민준과 서영이 손을 잡고 키스했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피로연은 서영이 만든 김밥이었어요. 1년 후 병원 분만실 앞이었습니다. 박진우가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딸이에요. 박진우가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영이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박진우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예쁘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름 지어주실래요? 윤희. 이름은 윤희로 하자. 윤희요? 30년 전 내가 지키지 못한 사람 이름이야. 박진우가 아기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윤희야, 이번엔 할아버지가 잘 지켜줄게. 몇 달 후, 세탁소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서영이 아기를 업고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민준이 손님을 받고 있었습니다. 박진우가 앞치마를 두르고 할머니들에게 김밥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회장님. 회장은 무슨, 나 이제 그냥 할아버지야. 박진우가 손녀를 안아들었어요. 3대가 함께 있었습니다. 작은 세탁소에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 넘쳐 흘렀어요. 박진우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윤희야, 고마워. 내 덕분에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됐어. 이번엔 내가 잘 지켰지?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